앞서 예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상호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맞이한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내신지 궁금합니다. 추석 명절 좀 쉬고 계신가요? 대통령실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3, 4일 휴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5일, 6일, 7일은 쉬고 8일도 일 없는 수석실은 쉬게 돼 있어서 아주 다들 행복해합니다. 이틀 이상 쉰 적이 없거든요. 보통 일요일도 출근을 하니까 네네. 토요일 하루만 이제 쉬는데 네. 다들 여름 휴가도 못 써가지고 이번이 아주 행복한 명절입니다. 아, 네. 근데 대통령께서 공직자는 쉴 때도 일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데 공직자 책임을 강조한 말씀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이게 보스를 바라보는 후배나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쉬라는 말일까 아니란 말일까 좀 헷갈릴 것 근데 같은데요.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게 공직자가 힘들어야 국민이 편하다 이런 얘기를 늘 하시는데 말이 휴가지 계속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편한 직장 상사는 아니에요. 근데 가령 이제 대통령 이제 외국에 출장 가시면 대통령실이 좀 편합니다. 원래 비상대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계속 미국에서도 뭐 일본에서도 텔레그램으로 비서실장한테 이러저런 업무 지시, 업무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AI 수석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대통령 외국 나가면 SNS 차단 좀 해주라. 근데 그렇게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실수가 좀 줄고 공백이라는 게 가끔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게 굉장히 최소화되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는 뭐 일하러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뭐 행복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과가 그래서 나는 게 아닌가 하는 보람은 있습니다. 네, 일한 만큼 성적, 평가로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맨날 낮에도 술 취해 있고 제대로 출근 못하고 그런 대통령 밑에서 과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갔겠습니까? 그 직원들이 그때 열심히 일했을까요? 그러니까 상사가 점검해주지 않는데 열심히 일할 직원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부지런하고 꼼꼼하니까 그만큼 나라가 이렇게 정상화된 거다 하는 그런 보람은 있습니다. 네. 자체 평가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몇 점 받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냉정하게 말하면 지지율이 점수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한 55%에서 57%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57점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석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속으로는 조금 더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지지율이 점수라고 하는 게 가장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인수위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쉽지 않은 출발이었다라고 누구라도 그렇게 얘기를 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안정됐다고 자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실제로 인수위 없이 시작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결국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인사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좀 초기에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시스템이 완비되고 어떤 사안이 생기면 어떻게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작동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데 한 2, 3개월 걸렸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목표로 삼았던 게 국가 정상화인데 정상화라는 측면에서는 저희는 거의 한 95% 정상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다만 여기서 앞으로 100일 이후에 대통령 기자회견의 주제가 회복과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제대로 된 민생 회복,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죠. 두 번째는 이제 성장 동력 확보. 근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 AI, 바이오, 문화산업 등등 여러 측면에서 준비들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성과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 이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성과다라고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경제에서는 마이너스 성장하던 나라를 미미하지만 플러스 성장으로 돌려놨다. 흐름을 바꿨다. 경제 흐름을. 소비도 좀 진작되고 자영업들이 소비 쿠폰 때문이긴 합니다만 과거 계엄 때 거의 문 닫을 뻔했던 그런 자영업들 혹은 여러 상점들이 조금 활기가 돌았다 하는 것들은 되게 눈으로 확인되는 거고요. 이런 것이 반영되어서 코스피 3,500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은 국민들이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미래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두 번째 외교도
대통령께서 뭐 다자애교 뭐 양자회담 하면서 각 국가 간의 관계를 되게 정상적으로 돌려놨죠. 그런 것도 사실은 작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국가 정상화를 이뤘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요새 그 많은 일들을 뭐 한꺼번에 다 진행을 하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새 말로 소위 꽂혀 있는 현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본인이 꽂혀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국민의 안전 문제랄까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그래서 산재 강조하시고 자살률 줄이자.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이렇게 죽어나가는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아니다. 이런 철학을 갖고 계셔서요. 이제 되게 뭐랄까 특히 소외되고 어려워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이 세상의 공동체가 되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분들 챙기자. 저는 되게 그런 말이 되게 뭉클할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막 눈에 보이는 성적만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삶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도대체 대한민국이 지금 되게 위기인데 어떻게 해야 미래 먹거리 어떻게 해야 성장할까 여기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장관들도 이 문제로 계속 질문을 던지시거든요. 저는 되게 진보 진영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경제 성장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최근에 AI 거물들이 막 대한민국 와서 여기를 아시아의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진정성이 해외에도 전파된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절대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없는 혹은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수도로 만들 리가 없는 우리 일상적인 관심에선 근데 이분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게 보면 대한민국이 가장 AI에 최적화된 나라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 만들고 있는 과정이죠. 네. 자주 말씀하시는 단어들 들어보면 CEO에 가까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인상이 네.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정무수석이시잖아요. 네. 그럼 정무수석인 우수석님께 대통령께서는 무슨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정당과 관계, 국회와 관계, 뭐 야당과 여야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제 업무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물어보죠. 당이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이런 걸 물어보면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생각 말씀드리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래도 제 많은 경험 속에서 대통령이 가는 길 중에 조금 너무 좀 뭐랄까요? 좀 지나침이 있다던가 그럴 때 조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언해드리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수석님께는 국회나 또는 정당과 관련해서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실까요? 제일 많이 하시는 거는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는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잘 간섭을 안 하니까요. 그 배경을 잘 알고 싶어 하시고 두 번째는 법률에 대한 이 법률가 출신이라서 그런지 법률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물어봐세요. 저 법은 예를 들면 개혁 법안이 저거 법안이면 저 법안에 이런 점은 문제가 없을까요? 이거는 괜찮을까요? 이건 처리가 될까요? 뭐 예를 들면 법률에 관한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죠. 아, 그렇군요. 준비 많이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평소에도. 긴장될 때가 많습니다. 네. 자, 이재명 정부 초대 정무수석으로 지낸 시간들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100일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은 100일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팀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런 걸 느낍니다. 네. 큰일 날 뻔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때 너무 아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순간이 아니 처음에 대통령실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파악해 보고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특히 계엄 이후에 한 6개월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그냥 정지돼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돌리지? 이 거대한 시스템을 이런 게 되게 막막했던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밤에 잠도 못 앉아. 그때 살이 집중적으로 빠졌거든요. 그 걱정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그때 3kg 빠졌는데 대부분 이가 흔들리고 뭐 병원에 실려가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근데 진짜 그 초기가 너무 위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가 제일 아찔했고요. 네. 두 번째 좀 어려웠던 건 인사 문제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겼을 때 굉장히 괴로웠어요. 이게
인사검증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저도 국회의원 하면서 가령 정부가 하는 거 뭐 비판도 많이 하고 왜 이렇게들 못해 막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수십 년 전에 했던 얘기, 행동 이걸 파악해낸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런 것까지는 정말 알아내기 어려운데 그런 게 이제 언론에 공개돼서 막 비판받을 때 정말 저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내기가 너무 어렵다 시스템상. 네. 그런 고민들, 은밀한 개인 관계에서 생겼던 일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신이 아닌 이상 알아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갑질 논란 이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네. 또 잘 아는 분들에게서 이제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좀 안타깝고 그랬죠. 네. 이제 추석 연휴여서 이 말씀을 꼭 뭐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추석 민심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좀 들어보시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여론은 어떻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근데 정당, 의회, 그다음에 대통령실을 그 내각까지요. 다 하나의 식구로, 하나의 공동체로 보시거든요, 국민들이. 제가 요약하면 이런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 그래도 이재명 정부 때문에 많이 좋아졌다. 근데 좀 세상이 좀 시끄러운 것 같다. 이제 이런 게 총평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뭐랄까 안정이랄까 안심시켜 드리면서 개혁도 하고 또 경제도 회복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산업 부문 중에서는 아직 피부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성과를 피부로 못 느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냉정하게. 그런 영역들은 또 어떻게 챙길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명절입니다. 네. 아까 지지율 얘기, 성적표를 얘기하면서 55점, 7점 지금의 최근의 지지율 갖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가 일단은 표현하자면 하락세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지점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과 또는 충고를 들으셨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가장 이건 내가 좀 귀 기울이고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얘기가 있을까요? 제가 중도 진영이나 조금 합리적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하고도 친분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개혁하는 거 좋은데 너무 싸우듯이 하는 게 좀 불편하고 피곤하다. 그런 피로도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당하고 대통령실하고 좀 잘 협력해서 뭐랄까요? 개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나라를 계속 바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개혁의 접근 방식 개선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시끄럽지 않게 하는 방식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방법론을 좀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대통령 부부께서 K푸드 홍보를 위해서 이제 예능 출연을 하셨는데 이전에도 사실은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응하시는 것 같다. 제 그 개인적인 인상입니다. 요건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요? 네, 혹시 뭐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으면. 네.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런저런 섭외가 왔는데 그래도 한나라의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잘 이해하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뭘까 해서 사실 참모들이 요거 때문에 회의를 좀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네, 투표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출연하신 프로그램이 가장 표를 많이 받았어요. 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음식 프로그램은 저는 별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 대통령실과 국회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수석으로 대통령, 여야 이렇게 다 연결을 하고 상대하고 또 메이커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진짜 대화하기 정말 힘드네. 있으실까요? 아니 뭐 그렇게 힘든 저는 대화를 힘들어 해본 적은 없는데요. 네. 입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때 고민이 되죠. 절충하고 조정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의 입장과 뭐랄까요 지금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그 취지는 전부 다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속도라든가 온도의 차이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저는 대통령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제 개인 생각을 전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생각을 잘 전달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당이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대통령 생각과 조금 차이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때 제일 난감하죠. 네. 요새 우수성님을 소방수라고 표현하시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여기 불을 끌어 다니시다가 네. 혹시 있었던 뭐 소개할 만한 에피소드 비하인드가 있을까요? 아니 뭐 별로 원래 제 전공이라서 그러니까 뭐 조금 무슨 갈등이나 이 엇박자로 비춰질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이제 바로 즉시 투입돼서 그 취지를 잘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만드는 일을 이제 소방수로 표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도 뭐 한두 건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당과의 관계가 생기면 즉시 주요 책임자들이 모여서 같이 뭐 밥을 먹으면서 해결한다든가 또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 조금 와전될 가능성이 있을 때 얼른 가서 정확한 뜻을 전달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는데 뭐 늘 이게 제 전공이라 크게 힘든 일은 없습니다. 네. 야당과 소통은 좀 빠르게 되는 편이신가요? 야당은 확실히 야당의 입장이 있으니까요. 대통령과 대화를 하더라도 또 대통령을 비판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게 야당의 또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입장을 맞춘다기보단 오해가 없도록 객관적인 사실, 대통령의 의도를 잘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야당은 야당의 입장이 있으니까 가끔 뭐 장애 투쟁도 하고 우리 이재명 정권 자체를 비판하기도 하고 하는데 물밑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그게 더 극단적인 대립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소통은 원만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언에 따른 검찰개혁의 큰 틀은 짜여졌고 이제 후속 조치를 전담할 검찰개혁 추진단도 출범을 했는데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게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여부인데요.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그거는 그 추진단에서 논의할 내용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은 개혁가이면서 실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개혁가가 실용주의를 갖고 있는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검찰 자체가 이제 아니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혁의 모멘텀이라고 보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법률 소비자라고 하면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받는 국민들 입장에서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그리고 큰 탈 나지 않게 이 사법 시스템이 물을 흐르듯이 흘러가게 만드는 게 중요한 과제다. 여기서 뭐는 된다 뭐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계속 시스템을 점검을 하면서 자, 요 사건은 이랬을 경우에 이 사람은 가령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자, 이렇게 기소를 넘겼다고 합시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면서 물어보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되게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 실용적인 접근으로 하고 계시다. 네. 지금 이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특검 검사들이 원대복귀를 원하는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서 그 내란 특검 검사들도 재판에 검은색 타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출석을 해서 요걸 두고 이제 집단 반발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고 또 그건 아니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반발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그 수사 기소 분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근데 그분들이 찬성할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저 정도 해프닝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정감사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지나면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언급을 하십니다. 이 와중에 또 수석께서 실세는 강훈식 비서실장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게 이제 뭐 증인의 국감의 출석 여부를 듣고 늘상 되풀이되는 일이긴 하지만 이번 건은 사실 하나는 이제 사법 개혁과 맞닿아 있고 하나는 이제 대통령실과 관련돼 있고 일각에선 실세다라고 이제 또 그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서 이 건이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될런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여러 번 언론에 나가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저 비서실이 김현지 비서관을 감싸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분을 감쌉니까? 나오라면 나가고
나오지 말라면 안 나가면 되는 것이죠. 저는 국회의원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우리가 이분을 국회에 출석시키지 않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번 인사의 핵심은 김남준 비서실장을 대변인으로 올린 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대변인실을 보강하는 게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소방수로 내려간 두 번이 다 대변인실에서 약간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 끌어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혼자 하면서 로드가 많이 갈린다 대변인이. 그건 우리 내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적임자냐? 외부에서 데려오는 것은 조금 불편하다. 아무래도 이 내용을 파악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남준 비서실장이 원래 과거에 언론 담당도 했고 기자 출신이기도 하니까 자연스럽게 또 대통령의 복심을 제일 잘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을 올리는 바람에 다른 분들을 이제 소위 연쇄 그 인사 이동이 있었던 거거든요. 김현지 비서관을 출석시키지 않기 위해서 김남준 비서실장을 대변인으로 시켰다? 그거는 정말 억측이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의 부속실장을 옮기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오해를 해도 저렇게 오해를 하지? 그런 보도를 하지? 사실이 아닌데 좀 섭섭했어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뭐 국회에서 의결해 주면 네. 뭐 100% 나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불발되면서 이번 국감에서 대법원 현장 감사까지 현장 국감까지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에 했던 판결 말하자면 유력한 지금 대통령 되신 분이죠. 유력한 야당 후보를 선거에 못 나게 하려고 판결 내린 것. 저는 지금도 그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사법 말하자면 재판을 받아본 사람인데 대법에 올라갔을 때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유독 요 사건만 딱 뽑아서 그렇게 자료도 제대로 보지 않고 유력한 대권 후보를 사법적으로 단죄하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전 지금도 도대체 왜 그랬을까? 배우가 없었을까? 이런 의심은 있어요, 솔직히. 너무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으니까요. 또 뭐 지기현 판사가 내란의 수개를 풀어줘서 거리를 활보하게 한 것도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왜 풀어줬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비정상적인 이 사법부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파헤쳐야 되고 진상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방법은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납득하고 좋아하는 방식. 어떤 방식을 생각을 그건 하십니까? 제가 제한할 수 없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마치 무슨 복수하고 보복하듯이 보여지는 것은 올바른 방식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정의롭다고 해서 늘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이에요. 어쨌든 교착 상태라는 거는 뭐 누구도 다 한 목소리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겠다. 뭐 저희는 굉장히 우려하고 빨리 타결됐으면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갈지 지금 궁금해요. 지금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아니요,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렵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잘 됐었거든요. 되게 희망적이었어요. 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상당히 괜찮았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실무 협상 들어가면서 다시 또 원상 회복됐다고 할까? 네. 예측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그래서 아니 분명히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왜 주무장관은 또 딴소리를 하지? 막 이런 게 되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막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이럴 수도 없고 또 참 국제관계 어려운 것 같아요. 늘 네. 새롭게 다시 또 새로 시작하는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 말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이 지금 말씀드린 문제 실마리를 좀 풀 것으로 기대도 될까요? 그렇게 희망하는데 네. 아직 신호가 안 와서 네. 좀 불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추석인데 추석 인사 한마디 하시죠. 네, 정말 불안하고 어려웠던 시기 잘 지나서 이제 정상화의 길을 접어들었는데 아직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만 좀 많이 좀 지켜봐 주시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그래서 좀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또 명절은 명절이니까 모처럼 긴 명절에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립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57%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 품격 토론 이어집니다.